율곡 사상 입문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율곡 사상 입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율곡 선생님 초상화 봤죠? 약간 이 화면이 좀 흐리긴 한데 율곡 선생님이야 워낙 우리가 5천억 번 집회에서도 보고 자주 보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는 것은 율곡의 저서 만원봉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만원봉사란 어떤 책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원봉사는 그 장문의 상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1574년도에 지어진 책이에요. 이게 그때 선조임금이 그 많은 신하들한테 그 교지를 내려가지고 이 자기의 어떤 조언을 구했죠. 그래서 율곡도 쓴 책인데 만원봉사를 보면은 글 구성이 처음에 글을 쓴 취지, 중간 폐단 7개, 대책 9개,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 선조임금이 쓴 교지가 있어요. 교지. 이 교지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리고 이 만원봉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율곡의 현실 인식과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쓴 중간에 지금 폐단 7개, 대책 9개를 얘기했어요. 네, 그때 당시 조선 중기에 그 사화가 지나고 나서 상당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신하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복지부동.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잘 보신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율곡이 누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있었던 일단 요거 폐단 7개, 대책 9개는 좀 중요해서 먼저 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처음에 폐단이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화가 서로 믿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맡은 일에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연에서 성취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 그리고 네 번째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 그다음 다섯 번째 제의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 그다음 여섯 번째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 일곱 번째 인심에서 선을 지향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음. 계속 실질적인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실공입니다. 율곡 철학은 실공 시료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실질적인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노력, 실을 중요시합니다. 율곡은. 근데 이때 당시 폐단 7개를 얘기하면서 율곡은 폐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비판을 많이 하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소용이 없죠. 율곡은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지만 비판한 만큼 그거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가 보면은 대안을 9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뜻을 세움, 그 다음 두 번째 성학에 힘씀, 세 번째 사심을 버리고 공평한 도량을 넓힘, 네 번째 어질 선비를 가까이함, 다섯 번째 정성스러운 마음을 열어 신하들의 충정을 얻음, 그 다음 여섯 번째 공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앰, 그 다음 일곱 번째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여 사치풍조를 개혁하고, 여덟 번째 선상의 제도를 바꿔 공천의 고통을 덜어줌, 아홉 번째 군정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함. 여기 지금 성악, 공안, 선상, 공천 어려운 글들이 나오는데 일단 무슨 뜻인지 그 뜻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성악은
이 성스러운 학문, 주로 이제 그 임금한테 쓰인 말이고, 공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곡물의 그런 어떤 품목과 수령을 기록하던 문구예요. 그 다음에 선상은 골라서 뽑아 쓰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지방의 노비를 뽑아서 서울의 관하로 보내던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공천은 죄를 지어서 종이 되거나 속공이 돼서 관하에 속하게 된 노비, 종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공안이나 선상이나 공천이나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쓰이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대책 9개에서 그 뜻을 세움, 성하게 힘씀, 사심을 버리고 공평한 도량을 넓힌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함. 이 4개의 항목은 4개의 항목은 우리 본인, 자기 스스로를 닦는 거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죠.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뜻을 세우고 성하게 힘쓰고 사심을 버리고 공평한 도량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열어 신하들과의 충정을 하든 다른 사람과의 그런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그래서 6번째, 공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둬들인 폐해를 없애고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여 사치풍조를 개혁하고 선상의 제도를 바꿔 공천의 고통을 덜어주고 군정을 개혁하여 안팎으로 방비를 굳건히 하고. 이거는 다 남과의 관계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거는 수기를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치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수기치인, 이 사실 수기치인은 유학의 핵심 이념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수기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잘 닦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치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 완성이 먼저죠. 그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이거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 수기치인이라고도 하고, 여기 지금 왕 같은 경우는 뭐 내성외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실 수기치인은 뭐 꼭 왕한테만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자기 인격을 잘 둬야 하는 게 중요하죠. 누구나 그렇죠.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잘 그러니까 잘 닦을 수 있느냐, 내 수양을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잘 이렇게 그 인격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 나아가 치인이라는 것이요. 꼭 그 사람을 다스린다라기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왕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인격이 도야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잘 다스릴 수 있죠. 일단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왕이나 뭐 어쨌든 리더로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기가 안 된 사람들이 치인한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곤란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통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밑에 백성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사실 수기와 치인은 따로 국밥은 아니에요.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니고 수기하면서 치인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역시 그 수기, 치인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꼭 임금뿐만이 아니라 수기, 치인이 되어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좋고 내 자신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임금님의 교지가 나와요. 제가 그 교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뭐 선조의 교지는 아닌데 일단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교지가 쫙 내려지죠. 그래서 여기 선조의 교지를 먼저 보자면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란 이와 기로 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현미의 틈이 없고 기에는 흘러 통하는 원리가 있고 인간의 일에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재앙과 상스러운 일이 제각기 그 유형별로 응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국가가 장차 흥성하려고 할 때는 하늘이 상사로운 것으로서 깨우치게 하고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는 요사스러운 징조를 경고하는데 그래서 인간 사회의 정치가 잘못되면 하늘에서 꾸지람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번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율곡이 쓴 글이에요. 선조가 한 얘기를. 성경은 국가 장흥이면 필류 정상이 효지하고 국가 장망이면 필류 요월이 고지라. 정실어하하고 적현어상이라. 그래서 국가는 아시죠? 국가가 장차 흥하려고 하면 필류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냐? 정상은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에요. 정상이 효지라. 효지는 이게 깨우치려죠. 그래서 알아차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 원효 스님 할 때도 이 효차 씁니다. 새벽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장차 잘 되려고 하면, 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상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장차 망하려고 하면, 그 또한 역시 필류 요월이 고지라. 요월은 뭐냐면은 아주 요사스럽고 재앙이 있는 아주 그냥 아주 나쁜 기운이에요. 역시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은 나쁜 징조가 먼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월이 반드시 있어서 그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징조라는 게 있죠. 징조. 그래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은 뭔가 어쨌든 아주 좋은 기운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되려고 하면은 또 뭔가 안 좋은 그런 징크스라 그러나요? 뭐 안 좋은 일들이 막 그냥 계속 그 징조를 보이죠.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실어하하고 적현어상이라. 정치가 이 어하는 아래에서 그 인간 세상이란 뜻이에요. 이 아래에서 실책이 있으면 이 적은 이게 꾸짖을적입니다. 이게 현이라고도 있고 견이라고도 있는데 현은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러는 거고 견은 볼견이죠. 아시다시피. 여기선 지금 현으로 읽어요. 그래서 적현어상. 이 지금 어하 나오죠. 이게 상은 이게 꼭 위라기보다 그냥 보통 하늘 이런 뜻이죠.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유학에서 이 천하라고 천상천하라고 그러죠. 이 천하에서 아래에서 그런 어떤 실책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하늘에서 꾸짖어요. 뭘 꾸짖어서 보여준다. 꾸짖음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정치가 아래에서 실책이 있으면 꾸짖음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가 장흥이면 필류 정상이 효지라. 국가가 장차 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요. 아주 상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요사스럽고 안 좋은 재앙의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정치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정치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꾸짖음이 하늘에서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임금님의 교지, 제가 그래가지고 임금님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선조 임금은 아닌데 그냥 어쨌든 어떤 임금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임금님 사진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교지라서. 자, 그럼 우리 그 임금님 교지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제가 그림을 따왔습니다. 왜냐면은 글씨만 있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은 더 이해가 선명하기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자, 여기서 국가 장흥면 필류 정상이 요지라. 국가 장흥, 국가가 장창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상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 뭐 좀 상스러운 것 같지 않나요? 구름도 있고 하늘도 맑고 태양도 비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 다음 국가 장망이면 필류 요월이 고지라.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그것을 알려준다. 지금 여기 날씨도 좀 시커멓죠. 하늘이
그리고 이거 무슨 뭐 어쨌든 전쟁 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실어학 적현어상. 그 정치가 아래에서 실책이 있으면 잘못되면 꾸짖음이 반드시 군짖음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좀 잘못했으면 하늘이 그것을 딱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그런 어떤 뭐랄까 이 재앙이라든지 그 가뭄, 홍수, 뭐 화산 폭발, 지진,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자연재해를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제이설해서 많이 그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하늘의 그런 어떤 그 인간에게 보여지는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다음 계속 나가면 개 복선화음 천도지상이요 이 막비소의 인해인군 집령방가 상제고원 역의 역지재료.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대개 복선화음은 그 복선화음이 뭐예요? 이 착하면 복받고 화음, 나쁜 짓을 하면 화를 당하는 것은 천도의 상이라. 천도지상. 천도가 항상 그러한 것이다. 이 막비소의 인해인군 집령방가. 여기까지 보면은 그 인해인군부터 번역합니다. 그 인해인군은 뭘까요? 그 왕을 그 어질게 사랑하고 집령방가. 집령은 아주 뭐랄까 화목하고 활악한 그런 기운이에요. 아주 따스하고 온하고 집령방가. 방가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아주 안녕되고 화목한 까닭은 상제가 고원, 상제가 권고, 돌보고 돌봐서 그 뜻이 또한 그 지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막비가 나오는데 막비는 이게 안일막 안일비죠.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다. 아니고 아닌 건 뭘까요? 그런 거죠. 이게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아니고 아니다. 가주, 아니고 아닌 것은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위는 뭐만 까닭이죠. 다시 하나하나 보면은 인군을 어짓게 사랑하고 집령은 아까 말했어. 화목하고 이렇게 화사한 것들, 그러니까 방가, 이 영이 편안할 영이죠. 영을 갖다 확 모았다는 얘기예요. 집령하면 그 편안함을 딱 모았어요. 방가 무엇이 국가를 다 편안하게 하는 까닭은 소위는 상제는 하늘이에요. 아시겠지만 천이 돌보고 돌아봐서 그 뜻이 또한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다. 막비는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복선화음은 천도지상인데, 그러니까 대개 개는 뭐 대개 이런 뜻인 접두사. 대개 그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화를 당하는 것은 천도지상. 항상 천도가 그러한 것이다. 천도의 항상됨이다. 그런데 그 막비소의 인해인군, 그 집령방가, 그러니까 인군을 어질고 착하게 하고, 어질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집령방가,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소위는 하늘이 돌보고 돌아와서 그 뜻이 또한 지극함이 그렇지 아니함이 없다. 번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